자, 이번 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전화기를 제출했다고? 큰일 났네. 뭐라고 해야 돼? 바로 다급해진 최순실의 육성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 가지 영상을 연이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 그 문제가 됐던 그 태블릿 PC 있잖아요.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주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뭔가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소개합니다. 최순실이 컴퓨터를 쓰는 걸 본 적 있어요? 태블릿 PC 같은 거? 정확하게 제가 그 태블릿 PC를 그런 걸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을 못한다. 네, 제가 알기로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일반 충전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길래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자, 손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나온 박헌영 과장, 최순실 씨 측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한 3번씩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태블릿 PC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이고 또 이제 최순실 씨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라고 볼 근거가 좀 더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관련자들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의 진술부터 한번 보면은요, 최초의 언론과 상대해서 인터뷰할 때는, 실제로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 연선물을 고치는 데 썼다라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최순실 씨는 이걸 사용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순실 씨와 또 이제 그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이거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인데 자신은 이런 태블릿 PC를 쓴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 검찰은 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최순실 씨의 이동 동선에 따라서 실제로 사용 기록이 있었고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자신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것이다라고 보았는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앞으로 법원에서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고영태 씨나 누구 말도 앞으로는 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지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강아지를 고영태 씨한테 맡길 정도로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려견을 같이 서로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면 저 태블릿 PC도 틀림없이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그 컴퓨터의 기본적인 조작은 가능하고 그리고 고영태는 고난도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가 벌어지자 고영태가 모든 책임을 최순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본인은 컴퓨터를 최순실 씨가 다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정조사에서도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씨의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제출과 관련된 건데요. 자, 대포폰이 전화기가 3대가 있고 난 하나 쓰고 남들한테 2대씩 주고 도대체 자기 이름 아닌 전화기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면 소개합니다. 걔는 쓸데없는 얘기는 뭐하래요, 그거. 그 폰을 그래서 냈어요? 예? 그 폰을 냈대, 그래서? 그 폰, 모르겠습니다. 그 폰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네, 뭐라고 얘기를 할때 저게 아마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 핸드폰을 왜 냈냐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아까 만들었다는 그 핸드폰을 한 대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대를 고영태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만들어서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느라고 그렇게 핸드폰을 그게 만들지? 최순실 씨하고 통화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춰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군요. 그러니까 전화기도 남의 이름으로 되고 계속 써야 되는 거고 그 많은 통화 기록들 관리를 좀 하거나 분산시키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좀 말을 잇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거를 정보기관하고 민정수석에서 왜 사찰을 못했는지 그 사람들 봉급 다 뺏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척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아주 깊숙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안 손님으로 들락거린 사람인데 그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저겁니다. 보안 손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찰을 했었어요. 사찰이란 표현이 묘하지만 동향 파악해가지고 무슨 전화기 쓰는지 그걸 했어야죠. 나와 이렇게 사적 인연을 맺는 이 사람이 내 앞에서는 이렇게 잘하지만 최순실이 돌아선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를 활용한 권력을 얼마나 누릴지에 대한 감시도 동시에 했어야 된다 그 얘기. 그게 대통령의 지금 맹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건 져야 되고요. 그 이상에 갖다 붙인 그건 별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궁금한 게요, 최준실 박사님. 네. 그러면 박 대통령도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걸 했을 법도 한데 왜 전혀 지시가 없었던 거죠? 너무 믿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최순실 사찰 지시 자체가 자신과 최순실 씨의 사적 관계를 드러내는 거라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쓰지 않고 모든 거를 최순실 씨라든지 문고리 삼면한테 위임을 해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독자적으로 이분을 좀 깊이 파헤쳐라, 이 부분을 좀 조사해봐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력 있는 지시 이 자체가 거의 공백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마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에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이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의 공통점 하나가 저렇게 휴대폰을 자주 바꾸거나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건 틀림없이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기 등장하는 사람 보면 전부 다 핸드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대통령 측근이니까 대통령이 사찰해라, 동향 파악 보고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민정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기본 업무에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 가족뿐 아니라 측근들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최순실 씨 관련해서 민정에서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고했을 때 그 역풍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동향 파악 정도 그걸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자, 오늘 공개된 최순실 씨의 음성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색깔을 달리 자막을 단 게 있는데요. 정말 회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는데 좀 하대하듯하네요. 소개합니다.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엑스를 적으라고 했다고? 예,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건영 과장이 계획을 만들고, 박건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거 못 막았어. 아니,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그러고 그쪽에서 안수하고 얘기했다는 게 그게 뭐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이 무슨 무슨 감정으로 해야 되는지. 안은 지금 뭐라 그런대요? 안 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체? 이분은 뭐 SK에서 지시받고 그런 적이 없고 한번 부탁을 해보라 그래서. SK하고 어디서 얘기했다고? 정현희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때 말씀하라고. 뭐 짧은 전화통화 몇 통화를 가지고 저희가 다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투나 언어의 사용의 정교함이나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대통령과 같이 있으면서 국정을 농돈했다고 보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듣고 명확하게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밝히는데 웅얼웅얼 하시네요. 웅얼웅얼 하고 그다음에 의외로 겁이 없는 사람이네요. 뭐 공황장애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랬는데 공황장애 전혀 없고 겁은 없는 사람 같은데 순발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면 저렇게까지 개입을 절대 대통령한테 안 하죠. 그래서 겁은 없고 조금 뭐 순발력이 떨어져서 저렇게 깊이 개입해서 본인도 지금 늪에 빠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식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한 걸 왜 못 막았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좀 짜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상당히 아주 그 머리가 순발력이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바로바로 저 짧은 대화 통해서도 뭐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하고 뭐 과장이 어떻고 뭐 이리저리 팍팍팍 돌아가면 평소에도 상당히 그런 동물적인 감각, 그런 정치적인 감각은 좀 뛰어난 것 같다. 그러나 산만하고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짧은 기간에도 좀 다혈질인 것 같다. 아마 유추해보건데 더 많은 또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저런 즉흥적인 지시들 수없이 많은 지시를 내렸을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안종범 수석을 아는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냥 성 하나로 딱 간단하게 처리하네요. 뭐 저희가 사석에서는 네. 높은 분에 대해서도 그냥 편하게 호칭은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까지 편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역시 뭐 대수비 회의 자료까지 미리 받아보고 그걸 조정할 정도니까요. 네. 뭐 경제수석이나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하게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어저께 처음 공개된 최순실 씨의 육성과, 근데 육성에 보면 문장 구성이 뭐 이렇게 대명사가 많습니다. 이거 저거 이렇게 저렇게 얘네들 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그 두 음성을 같이 한번 섞어봤습니다. 소개합니다.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이런 여러 가지는 그런 진상 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이렇게 소재가 이렇게 돼서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 네, 저희가 좀 인위적으로 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런 어법 같은 게 좀 유사한 점이 좀 보이는데 대명사 많이 쓰네요. 그렇습니다. 뭐 말을 항상 유창하게 해야 되고 뭐 아나운서처럼 해야만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 특징들이 있죠. 이제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짧게 끊어지지 않고 장황하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이제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 저것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명확한 단어를 쓰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장이 좀 명료하지 않는 부분이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어떤 그 의견 교류를 수십 년간 했기 때문에 닮아진 건지 여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저거는요. 공공기관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저게 바뀝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급한 순간이 위기 관리하는 기관, 경찰이나 군이나 소방사 같은데요. 거기는 정확하게 지시가 가야 되거든요. 쏴, 말어, 뛰어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저는 언어 훈련이 되고요. 저렇게 그 경상도 표현으로 가가 이러는 거는 거시기에서 거시 이렇게 나가는 전라도 사투리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바로 저겁니다. 최순실 씨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공식 기관에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이게 단계별로 겪으면서 아랫사람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아랫사람이 상사에게 보고할 때 명확하지 않으면 혼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언어 사용이 명확해지는 법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공통점. 저거는 글쓰기를 좀 많이 해보거나 어떤 보고서를 써오면 되는 건데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력이 있다고 뽑아주신 대한민국의 비극이 바로 이 지금 사태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심리적으로 이렇게 말이 길고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경향이 좀 많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국정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